완도 라이프의 하모니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화면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전의 영상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일 텐데 앞으로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모듈러 주택은 대금 지급 조건 또는 계약 조건이 굉장히 불리해서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지만 또 정상적인 대금 지급 조건이나 계약 조건의 업체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고 약 5개 업체를 조사했었는데 그 업체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그 계약 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제가 일단 제외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업체들은 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도 그런 업체를 앞으로 찾을까 고민 중이고요. 그런 업체와 지금 계약했거나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돈 되는 모듈러 주택의 선택 노하우를 공유할까 합니다. 일단 모듈러 주택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수많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비용 부담하는 그런 기간들이 시점이 다 다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예요. 오늘은 그 첫날로 방금 말씀드렸던 돈 되는 모듈러 주택의 선택 노하우, 계획부터 입주까지 한번 내용을 공유합니다. 우선 제가 편한 대로 브런치에 글을 쓰고요. 그 쓴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과 음성으로 공유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부터 돈 되는 모듈러 주택의 선택 노하우를 가급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획부터 입주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에서 반평생 이상을 살면서 귀촌은 꿈에도 안 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골이 좋아지더군요.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이 어찌나 정겹던지 새삼 놀랄 정도였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보여주는 시골 풍경은 얼마나 편안하던지. 서울 토박이인데도 그 모습은 내 고향이 바로 저기가 아닌가? 라는 착각마저 들게 했죠. 그럼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평소 휴일에 즐겨 찾던 퇴촌을 시작으로 양평, 여주, 이천 등을 숱하게 돌아다녔어요. 손품 발품을 죄다 팔았지만 시간에 비례하지 않더군요. 결과가 실망하고 또 희망을 갖고 그러기를 수년간 반복하며 드디어 한 곳을 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퇴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후보지 1순위는 태촌이었어요. 그럼에도 다른 지역을 돌아다닌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었죠. 의외로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그러나 값어치만큼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나았어요. 특히 내가 선택한 동네는 축사, 무덤, 철탑이 아예 없죠. 다른 혐오시설도 전혀 없고요. 반면 다른 데는 의외로 환경이 나빴어요. 축사가 왜 그리도 많은지 놀랄 정도였죠. 무덤, 철탑도 많았고요. 기타 혐오시설도 꼭 하나둘씩 있더군요. 게다가 인프라도 안 좋았어요. 수도, 전기, 정화조, 난방 이런 측면에서 불리했거든요. 인프라가 미흡하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프라는 생활해 보면 알죠? 펜션과 집을 비교해 보면 적절하겠네요. 잠깐 머무는 펜션은 인프라에 대한 절실함이 적죠. 반면 계속 사는 집은 불편하고 비용 부담이 커요. 때문에 인프라, 수도, 전기, 정화조, 난방 이런 것들을 가급적 갖춘 지역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우리 부부의 기촌 라이프에 계속 올릴 거거든요. 특히 모듈러 주택으로 집을 짓거나 현재 건축 중인 분들이 보면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요. 자칫 싸구려 자조로 대충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건축주가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니까요. 정부도 못 믿는데 하물며 기업을 믿는 건 매우 어리석죠. 무식하면 용감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믿는 수밖에요. 따라서 알기 쉽게 정보를 올릴 테니 참고하세요. 모듈러 주택을 짓는데 순서가 궁금하죠? 어떤 과정으로 집을 짓는지 알고 싶을 거예요. 바닥부터 올라가는지 아니면 지붕부터 내려가는지, 자재는 어떤 게 사용되는지, 그 중에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싸구려 품목인지, 인력은 A급인지 F급인지, 인건비는 적정한지, 공사 중이라면 무엇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하는지,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대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설계 도면은 어떻게 보는지, 공사비는 어떻게 깎는지 등등. 모듈러 주택으로 집을 지으려면 알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20평대 이상이면 수억 원은 들거든요. 전 재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요. 자칫 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게 최선이죠. 더구나 집도 집이지만 땅도 알아야 해요. 아무데나 들어갔다간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죠. 집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가 최고거든요. 이 모든 정보를 함께 나눌 거예요. 모듈러 주택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편안한 귀촌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서 화이팅!